안녕하세요. 네, 인문TV 이민우입니다. 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인문TV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지난 1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문TV 2023년은 또 새로운 또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2023년 인문TV는 미리 말씀드리면 작가별 그리고 세계 문학 이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별로도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세계 문학 그래서 3월에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문학을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첫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 영화계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스케줄상 당시에는 다루지 못했고요. 2023년 시작하면서 그래도 작년에 있었던 영화계의 큰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또 2023년의 시작을 어, 영화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2022년에 이제 영화계 큰 뉴스는 장리 꼬다르가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장리 고다르라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감독이자 영화 작가죠. 개인적으로는 좀 극단적이긴 하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현대 미술을 고흐 이전과 고흐 이후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현대 영화가 예술 영화,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영화의 범주들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조금 과장 섞여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면은 프랑스 누벨바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또 왕성하게 최근까지도 영화 작업을 계속했던 장리 꼬다르의 작년 사망은 영화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고 뭐 문학 뭐 모든 현대 예술의 큰 의미 그리고 큰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누벨바그는 뭐 이제 기존의 영화 문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뭐 현장 로케이션이나 아니면 카메라 들고 찍기 그리고 다소 투박한 나레이션보다는 카메라 위주의 직관적인 촬영과 연출 이런 걸로 이제 대표되는 새로운 영화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영화 하면은 보통 헐리우드를 생각하고 1900년대 초부터 미국의 헐리우드가 뭐 영화의 모든 흐름을 이제 주도했다. 사실 그건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사실 영화사에서 봤을 때 영화의 어떤 정의랄까요? 영화가 다른 예술에 비해서 좀 차별적이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영화 자체로서의 매력을 만든 거는 유럽이었었죠. 특히 이제 독일. 그래서 독일의 프리츠 랑이나 무르나우 같은 이런 감독들이 카메라를 이제 어, 영상 언어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의미를 가진 영상 언어로서 현재 우리가 영화를 보고 분석하는 그런 포문을 열었던 게 이제 독일 감독들이었죠. 특히 이제 프리츠랑 감독의 이제 M이라는 영화를 보면 청각적인 것을 어떻게 카메라 워크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은 되게 익숙한 그 줌 아웃, 이줌 아웃이 이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나팔에서 시작해서 줌 아웃으로 쫙 빼는 걸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소리가 뻗어 나가는 거를 줌 아웃이라는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보여주는 등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이 어떻게 언어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실험을 했던 게 독일 그리고 러시아 이런 유럽 감독들이었고 이 이제 유럽 감독들이 1차,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망명 또는 이제 도미를 하는 과정에 또 유대인 자본들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이런 것이 집대성화되고 정리되고 함께 이제 미국 특유의 스튜디오 시스템과 상업화가 갖춰지면서 지금의 이제 헐리우드가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30년대 이후에 특히 1940년대 뭐 캐리 그랜트나 제임스 스튜어트 같은 이런 아주 상업적인 배우들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헐리우드 스튜디오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이제 유럽 감독들의 그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영화 하면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생각하고 고전 영화, 특히 무성 영화도 미국의 헐리우드가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기원은 따지고 보면은 유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럽의 이 작가들이 다시 한번 영화 문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화 문법에 대해서 새롭게 쓴 것은 비단 낯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동영상, 그러니까 UCC 같은 그런 뭐 움직이는 걸 찍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어떤 의미 없는 어떤 행동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던 게 유럽 작가들이었다면 이제 헐리우드의 어떤 전성기를 지내면서 특유의 어떤 그 클래시나 어, 매너리즘에 좀 빠졌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영화라는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것이 또 유럽이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다. 예, 영상 문법을 이제 처음에 만들고서 이제 그것이 이제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되게 이제 상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떤 패턴이 공식처럼 굳어졌던 게 이제 1930년대 그리고 50년대 그리고 그것의 어떤 가장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집대성 됐던 작품 두 개가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여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배너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배너 이 두 작품은 결국에는 영화 문법이 자본과 만나가지고 가장 어,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던 그래서 상업적인 어떤 사람들의 호응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적 완성도가 가장 뛰어났던 대표적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이제 공식처럼 굳어지는 어떤 답습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6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에서의 누벨바그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정말 밖에서 정말 좀 살아있는 이런 느낌으로 좀 찍어보려고 했고 비전문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고정돼 있는 계산돼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맨이 들고 찍고 관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할지언정 좀 되게 유려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중간에 좀 뚝뚝 끊기지만 직관적인 거를 좀 강조했던 이런 연출과 실험들이 있었고 그 선봉에 섰던 게 이제 장리 꼬다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벨바그를 사실 대표하는 감독으로는 장리 꼬다르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독이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400번의 구타 그리고 주렌짐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트리포도 있죠. 이 프랑스와 트리포는 사실은 누벨바그 감독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또 성공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 푸드리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른 나이에 좀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에 뭐 클로드 샤브로 이런 감독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도 2010년도까지 계속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거는 고다르 정도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다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다르의 2000년 이후 영화들은 더욱더 좀 너무 어,
정말 현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 이상학적인 느낌의 이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평가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의 매년 작품을 계속 찍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계속 추구하는 이런 그 작가 정신과 또 영화에 대해서 계속 해체하려고 했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다르가 단순히 한두 작품으로 유명하고 뭐 한 시대에 그냥 이름이 그냥 알려진 감독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화의 어떤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던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기수이기도 하면서 계속 또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감독이기에 좀 이 감독이 어떻게 계속 작품을 했고 이 감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랑스의 어떤 누벨바그 감독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장리 꼬다르가 작년에 죽긴 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랭 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이 또 알랭 레네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이 알랭 레네 같은 경우도 같은 입장에서 이 알랭 레네도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해체를 했던 감독이고 무엇보다 영화 안에 문학적인 요소를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다르가 약간 그 테크닉적인 거에 좀 치중을 했다면 알랭 레네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내러티브를 좀 이렇게 많이 해체를 하려고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고다르가 어떤 영화의 촬영이나 조명이나 영화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알랭 레네는 그 영화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 내러티브를 해체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감독인데요. 역시 이제 알랭 레네 감독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히로시마 내 사랑이죠. 그래서 히로시마 내 사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도 또 보셨고 이 작품이 알랭 레네의 작품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에게 뭐 히로시마라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조금 와닿는 게 있고 좀 그래도 보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내 사랑도 이제 히로시마 원폭 터였던 그 곳에서 이제 남녀가 서로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툭툭툭 던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히로시마 내 사랑을 보면서 수필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나오는 장면과 또 같을 수도 있고 대비될 수도 있는 배우의 어떤 나레이션 이런 것이 영상 수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이 역시 나온 지 좀 됐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런 영상 수필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또 새로운 시도였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을 소설이나 희곡적으로 접근했던 거랑 또 비교했을 때 수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도 알랭 레네 감독이 가진 그 특유의 그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고민인 거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감독들이 소설이나 희곡,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기승전결이 확실한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영화를 작업했다면 알랭 레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여서 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단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툭툭툭 던지는 이런 식에 더 가깝게 전체 영화의 내러티브를 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금 요것도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리 꼬다르의 이런 누벨바그 감독들이 시도했던 거나 뭐 이제 알랭 레네 감독이 시도했던 거나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흔하고 영상에 있어서의 트렌드라는 거는 5년, 뭐 10년 이 안에는 다
새로웠던 것도 이제 다 보편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뭐 흔한 테크닉이고 흔한 어떤 시도지만 히로시마 내 사랑도 이제 1959년작이죠. 그러니까 1959년작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역시 알랭 레네 감독도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감독이고 장리 꼬다르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내러티브적인 면에서 영화라는 것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완전한 이야기를 그것도 친절하게 유려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매체겠느냐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앙레네네 영화의 감독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시제적이라는 것은 선형적인 시간대를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선형적인 시간대를 꼭 지킬 필요는 없는 매체죠. 그러니까 영화가 연극과 이제 비교했을 때 연극이라는 것은 연극 안에서도 회상이 가능하고 연극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물론 그 무대라는 고정돼 있는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공간적 이미지를 연출해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관객이 봤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근데 연극과 달리 영화는 공간을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예술 장르, 특히 연극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 매체 중에서 공간의 이동이 아주 자연스러운 작품이죠. 공간의 이동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은 공간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시간대가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한 매체의 특징은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점이 붕괴된다라는 것은 고전 기존의 기승전결 이렇게 유려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내러티브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랭레네의 작품을 보면은 그러한 특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세상을 떠난 장리 꼬다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과 동시에 장리 꼬다르 그리고 같이 얘기했던 알랭 레네 감독과 이 감독들이 영화라는 것을 해체하면서 해체함과 동시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던 감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 새해에 뭐 저도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작업 그리고 글쓰기 문학적인 어떤 그 고민을 함에 있어서 또 해체를 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을 또 여러 작가 선생님들과 또 그러한 새로운 작품을 또 기대하고 있을 여러 독자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또 여러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기대를 담아서 오늘 방송을 2023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저희 인문 TV가 이제 세계 문학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3월 아일랜드 편을 시작으로 세계 문학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